뭐 특별한 상담 방식이라기보다는 저는 중점을 두는 게 원인 치료예요. 왜 입냄새가 나게 됐을까? 입냄새의 원인이 무엇일까는 일단 이제 여러 진맥도 하고 이런저런 장비를 동원해서 이제 검사를 해서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또 우리 환자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무슨 기왕력 이야기도 듣고 가족력 이야기도 듣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제 그 원인을 알아내고 그 원인에 맞춘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추구하는 치료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원인들 중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속에서 올라오는 냄새도 있고요. 또 이렇게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염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는 것들도 있고요. 또는 뭐 위생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서 나는 것들도 있고, 또는 비염이라는 후비루로 인해서 축농증으로 부비동염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감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여성분들은 호르몬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뭐 생리중이라든지 또는 임신이라든지 또 출산이라든지 또는 갱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냄새가 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위장에서 올라오는 거다. 그러면 이제 식습관과 관련이 돼서 문제가 있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또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대개는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이제 과로라든지 또는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뭐 영양의 불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저는 이 세 가지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이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무슨 구내염이라든지 뭐 치은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물론 위생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 염증은 면역 기능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면역 기능이 균형이 잘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 면역 기능이 떨어진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중에 이제 스트레스가 참 많더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뭐 이렇게 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좀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또 스트레스 갖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좀 더 환자분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좀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스스로도 또 해결하는 경우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상 우리가 식습관 혹은 생활 습관 또는 뭐 스트레스, 심리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편이죠.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고민,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힘들어 하잖아요. 저마다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그게 고민거리가 되고 또 누구에게는 그게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또 안 되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심리적인 이런 것들이 있나 없나를 이렇게 그 진맥으로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들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나누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우 관계라든지 또는 학업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취준생들은 이제 취업 문제들이 있고, 뭐 중장년층에 계신 분들은 이제 저 나이 또래거나 뭐 그런 분도 있으니까 뭐 자녀들과의 관계 문제, 또 부모님과 또 부부간의 관계 문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할애를 하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냄새가 나는 것은 상대방에 이제 이렇게 뭐 폐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맞죠. 맞는데 입냄새 때문에 저는 우리 고객님들이 너무 상처를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입냄새에 대한 그 무게감, 그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것, 자기를 옥죄는 것, 스스로 옥죄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로웠으면, 조금은 가벼웠으면,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치료는 적극적으로 내가 뭐 만약에 필요하면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으면 약을 먹고 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 원인에 따른 약도 먹고 이것을 치료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은 해야겠죠. 하는데 너무 심리적인 부담을 안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건 입냄새 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저는 부끄러워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런 냄새가 조금 더 심해진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문제를 잡으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생활 습관에서 왔던 뭐 아니면 무슨 관련된 질병으로 왔던 뭐 여러 가지로 원인이 왔으면 그 원인을 잡고 그다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마치 이런 거잖아요. 뭔가 몸이 안 좋아. 아, 나 몸이 안 좋은데 건강검진 받으면 뭐가 나오면 혹시 뭐라고 큰 중병이라도 나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건강검진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입냄새 치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내가 입냄새가 얼마나 날까? 막 두려워하시는데, 가서 검진 받아보고 내가 입냄새가 도대체 얼마나 나는지 하면 검사도 받아보고 무엇 때문에 나는지 원인도 알고 그 맞춰서 치료도 하고 만약에 입냄새가 심하지 않다 그러면 내가 별로 심하지 않네 이러고 또 안심하고 조금 이제 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미리미리 좀 조심도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다. 마치 건강검진 용기 내서 가듯이 입냄새 치료도 용기를 내셔가지고 검사도 받아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초기에 가능하면 초기에 치료 기간이 달라져요. 벌써 이게 초기에 오시는 분하고 좀 심화돼서 오시는 분들은 치료 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빨리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늦었다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치료 받으면 돼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면 어떻습니까? 치료 받으면 되지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습니다.